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디쌤입니다. 지금 시간이 2시 14분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아나항공 영상 면접 준비로 인해서 잠 못 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대한항공 영상 면접 결과 발표가 나면서 상실감이나 좌절감이 큰 분들이 엄청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잇따라온 아시아나항공 영상 면접의 그 기회가 더 소중하고 또 한편으론 불안하기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무엇을 좀 발전시켜서 내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걱정과 고민이 가득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과 1대1로 대면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막 구체적인 피드백을 이 영상 속에서 이제 드릴 수 없다는 게 참 제한적이고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합격한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최소한 지금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영상 면접 질문이 이제 대한항공과 컨셉은 거의 똑같은데 항목이 다르죠. 그 부분에 대한 설명도 조금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어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시아나 항공도요, 사실 그 헤어나 이런 어피어리언스가 굉장히 조금 뭐랄까 보수적이었고 좀 정형화된 그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사실 그 문어머리라고 하죠. 그 머리를 한 이제 승무원들이 아직도 많기도 하고, 또 제가 근무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헤어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빡빡해서 단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저는 어필하는 건 일단 본인에게 잘 어울린다면 무조건 그 어필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우리 승무원 어필 있죠. 하지만 그 어필가 현장에서는 실제로 보면 괜찮을 수 있죠. 전체적인 여러분들의 그런 실루엣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상체랑 얼굴만 보았을 때 그 어필을 하면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이거나 실제보다 훨씬 더 그 인물이 담기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저는 자유 어필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어제 그 어필을 대한항공의 경우 정석으로 했던 케이스가 6대, 그리고 자유롭게 했던 이제 케이스 비율이 6대 4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7대 3인가 6대 4였습니다. 그 복장은 그 반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찌되었던 어피는 그런 기준으로 좀 삼고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에어 때는 합격했는데 대한항공 때는 탈락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영상을 보는 분들도 다르고 또 영상을 할 때마다 평가하는 분들도 다르잖아요. 대한항공이라 하더라도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서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얻은 가장 객관적으로 더 나은 어떤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영상 촬영에 임해주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장인데요. 복장도 이전에 대한항공 어제 합격자를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복장을 입은 사람이 4, 그리고 좀 새로운 복장,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복장을 입은 사람이 6, 4대 6이었어요. 제 기억에. 그랬을 때는 어필은 하지만 복장은 자유롭게 또 가서 본인에게 잘 맞는 본인의 체형을 강점이면 그것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또 약점이 있다면 그걸 커버할 수도 있겠죠. 어깨가 너무 좁은 사람은 어깨가 조금은 잡혀있는 옷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게 셔츠가 되었든 블라우스가 되었든 가디건이 되었든 복장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으로 좀 선택하시면 좋겠다인데, 개인적으로 아시아나 항공 하면 딱 떠오르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갈색, 브라운 계열, 따뜻한 뭐 웜톤 이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뭐 기본적인 색상 뭐 흰 색깔 블러셔 이런 건 당연히 문제가 없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막 쨍한 파란색, 하늘색 이런 대한항공을 좀 연상시킬 수 있는 색상보다는 조금 더 좀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색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레이 색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브라운 색상이 될 수도 있고 있을 거고요. 뭐 브라운도 색상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의 그런 따뜻함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색상이면 좋을 텐데 일단 그게 본인의 피부톤과도 잘 맞아야 되니까 잘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복장은 지양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장소 선택은요, 사실 어제 이제 말씀드렸을 땐 인터뷰 박스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집,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직접 빌린 대여한 뭐 인터뷰도 룸도 있었고, 스튜디오도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고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 일단 저는 뒷 배경색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명, 내가 얼마나 화사하고 따뜻하게 좀 나올 수 있는지 그런 피부 표현이 되는 곳도 좀 잘 선택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땐 이 영상 촬영할 때 수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목소리 수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마이크를 쓰시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좀 울림이 최소화된 공간에서 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좀 온전히 잘 담겨 전달될 수 있도록 장소를 좀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의 색깔과 뒤의 배경의 어떤 느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어떤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으니 좀 이것저것 여러 가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대한항공 이제 영상 결과 말씀드리면서 이것저것 좀 트라이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 시간이 여유롭진 않아서 조금 그걸 실천하기가 제한적인 것이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여러분. 자, 그리고 컨셉은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컨셉이 저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씩씩하고 당차고 똑부러지기만 하기보다는 조금은 따뜻하고 배려 깊고 사려 깊고 여유로운 아시아나항공의 4가지 서비스 모토도 사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객실 승무원을 지원한 지원자 또는 저는 글로벌 역량을 책임질 지원자 막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글로벌 역량을 책임질 지원자 저는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을 할 땐 이런 부분을 신경 썼었고 이런 느낌으로 속도와 늘림 이런 부분들이 좀 자유자재로 넣어서 무언가 급하고 긴장된 느낌보다는 여유롭고 따뜻한 느낌, 좀 배려 깊은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당연히 표정은 최대한 밝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최대한 밝은 것이 가장 좋으니까 그런 환한 미소는 당연한 부분이니 좀 잘 체킹해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이미지 같은 것도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가면 이 승무원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요즘에는 모자를 쓰지 않으니까 모자 쓰지 않은 사진들 많으니까 그런 어피들을 좀 참고해서 어떤 피부 표현도 메이크업도 절대 진하게 하지 않길 바랍니다. 메이크업이 진하고 눈 화장이 진한 건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메이크업 느낌과는 전혀 좀 상반되는 느낌이거든요. 실제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 제가 근무할 때 봤을 때 그냥 피부가 엄청 좋고 되게 막 깔끔한 그런 피부 표현을 하시는 이런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자연스러운 어떤 피부 표현이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눈 화장 너무 진한 것들 그리고 막 그런 속눈썹 붙이고 하는 것들 굳이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답변 내용의 중요도 저는 이 답변의 내용의 중요도는 사실상 크지 않다 생각합니다. 답변의 내용의 임팩트보다는 여러분들이 익숙함에 대한 임팩트를 통해서 조금 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단어 선택, 어떤 어휘 선택, 어떤 말투, 어투 그런 느낌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제 막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지와 관련된 걸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영상에서. 그래서 막 이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들 댓글로 몇 분 계셨는데 물론 뭐 그런 부분 다 존중해요. 근데 제가 직접 대면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뭔가 포인트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 합격을 위해서 좀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너무 잘 보이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러움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카메라를 보고 응시하고 촬영을 하지만 그냥 정말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자연스러운 1대1 대면 상황에서 그 대화하는 소통하는 그 모습을 CCTV에 촬영해서 담겨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막 카메라를 의식하기보다는 카메라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촬영하지만 그냥 최대한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상상하면서 이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녹화해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변의 길이는 저희 합격생 기준으로는 대부분 1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암기를 거의 90%가 암기를 했었습니다. 완벽하게 새롭게 만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까지는 100% 암기를 해주시고요. 어떤 답변이든 그 이후에는 보고 읽는 게 뭐 가능은 할 것 같다. 근데 가능하다면 완벽하게 암기해서 오직 내 표정과 말투 이런 부분에만 집중해주면 좋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읽을 때 미소를 막 엄청 짓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대화하는 듯한 느낌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계셔 주시면 실천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통 질문은 결국에는 자기소개인데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답변과 질문과 똑같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4가지 중에서 1가지를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신한, 정성어린, 상냥한, 고급스러운. 이건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진부하지 않고 언제나 신선함을 잃지 않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건 마음가짐도 되지만 실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 추천, 개발했던 사례로 이야기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정성어린은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도 뭔가 고객에게 배려해서 고객 만족을 했던 경험, 이루어냈던 경험. 상냥함은 밝은 미소, 밝은 말투, 따뜻한 언어 선택, 단어 선택 이런 부분들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마음가짐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고급스러운인 어쨌든 기내식과 작은 비품, 행동까지도 품격을 생각하는 이기 때문에 5성급 호텔 근무 경험, 파인다이닝 근무 경험, 그래서 뭔가 음료를 하나, 물을 한 잔 제공하더라도 티슈를 하나 함께 건네서 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품격을 더하는 서비스의 태도거든요. 작은 변화 그런 것들 이야기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라서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참신한 서비스 선택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셔도 되고, 참신한 서비스를 통해 이러이러한 고객 만족을 책임질 수 있는 지원자 땡땡땡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되고요. 이건 대한항공 영상 면접 관련된 내용 이제 촬영했을 때 이렇게 뭐 버전들을 2가지인가 3가지 말씀드렸으니 비슷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문장이 자기소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막 끌고 인위적인 것보다는 정말 앞에 선배님, 대표님이 계시다 생각하고 네, 안녕하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가볍게 툭 던지면 좋겠습니다. 녹화할 때는 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인위적인 느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질문 보면요. 첫 번째는 신규 취향 및 기내 서비스인데 2가지를 같이 물어봅니다. 그쵸? 추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시에 특별한 기내 서비스를 제안하고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4문장 정도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에는 취향지 추천할 때 당위성이 필요해요. 수요 대비 이제 공급이 어떤지, 국내에서는 어떤 항공사가 취향하고 있는지
뭐 고객의 니즈는 얼마나 되는지, 그곳에 한국인이 가고자 하는 고객이 얼마나 있는지, 그 나라 도시에서 한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당위성을 넣어주면 좋죠. 그리고 기내 서비스는 해당 나라와 도시의 문화,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를 선정하면 좋겠죠. 뭐 포르투갈 어디, 호주의 어디는 뭐 와인 유명하잖아요. 브라질, 삼바, 댄스 뭐 중요하니까 뭐 춤추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 요소. 케이프타운 이런 남아공 이런 곳에는 뭐 차가 굉장히 유명하죠. 루이보스티 이런 것도 있으니까 뭐 티스 온리의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시고요. 본인이 해외 연수나 유학 생활을 했던 곳이라서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면 좋겠다 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취향지나 기대 서비스, 이제 기내 서비스, 특별 기내 서비스를 통해서 효과가 어떨지까지 나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염두에서 답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공헌 활동인데 이제 이거는 홈페이지에 가면 사회공헌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지 뭐 ESG 관련해서 쫙 사례가 있더라고요. 연혁도 나와 있고 수상 이력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문구들을 홈페이지 내에서 따와서 답변 작성에 좀 상당수 부분을 차지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아시아나항공이 지속해오고 있는 활동에 뭔가 플러스 알파 이런 걸 이야기해도 되고, 또는 아예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거 이야기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든 홈페이지 내 활동 체계를 확인해보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 이력, 재능과 관련이 있으면 가장 좋겠죠.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 비슷한 걸 했던 경험이 있거나 뭐 관련된 전공을 했거나 뭐 재능이 있거나 이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리고 해당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도 답변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환경 경영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본인과 연결도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많은 항공사들이 하고 있는 게 좀 뻔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새로운 아이디어 찾기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것도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었고 또 전 세계 항공사들의 환경 경영 사례를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환경 경영은요, 이 환경 경영 실천 플러스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또는 승객이 참여형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실천하고 있는 일상 속의 친환경 활동 혹은 뭐 어떤 환경 보호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을 토대로 발전시켜서 이야기해주면 또 좋겠죠. 이것 또한 어쨌든 앞서 사회공헌 활동처럼 기대의 효과도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이제 객실 승무원의 역할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가장 쉬운 질문이고 본인의 경력, 자격, 노력을 어필하기 가장 좋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아마 가장 많이 선택하지 않을까. 1번 아니면 가 아니면 라 이걸 많이 선택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뭐 안전사고 예방 관리 대응, 외국인 승객 응대, 뭐 문화 중재자, 안내방송, 면세품 판매, 고객의 피드백을 보고해서 서비스 및 안전 개선 연구, 실행, 행동, 액션, 기내 특화 서비스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하고 있죠.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를 대표하는 역할, 기내 식음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응급 환자를 대처하고 비상 상황 대처 및 탈출, 비상 탈출도 하게 되죠. 비상 보안 장비 점검, 입국 서류 이런 거 정보 제공도 하고 도와줘야 되죠. 그리고 장애인 고객 응대 등등등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과 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성향이 중요하고 뭐 실질적인 노력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작성해서 이런 역할까지 책임지는 아시아나항공의 객실 승무원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포부형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가장 심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가나다라 네 가지를 알아보았는데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지금 영상 면접 때문에 정말 좀 고민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영상 면접은 사실상 실제 면접이 아니기 때문에
막 그 샵 메이크업 있죠? 메이크업 샵에 가서 정말 큰 비용을 지불하고 그걸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듭니다. 물론 더 예쁘고 막 한 건 많긴 한데, 본인이 어느 정도 스스로 메이크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저는 영상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더 뽀얗게 나오고 뭐 실제 피부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장비들을 활용하니까 조명도 쓰고. 그래서 막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정말 뭐 지금 말도 안 되는 업체들 홍보들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정말 뭐 프롬프트 띄우고 뭐 최첨단 정말 뭐 방송 장비 같은 거 막 구비해두고 막 10만 원, 20만 원 하는 것들 많은데 과연 면접관의 입장이 저는 되어서 생각했을 때 그런 걸 원할까? 뭐 그렇게 해서 화려하고 예쁘다 해서 뽑고 싶은 마음이 들까?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집에서 찍는 것도 좋다 생각하고 인터뷰 박스 뭐 스터디룸 이런 그냥 조촐한 곳에서 그냥 내가 최대한 컨디션 좋은 상태에서 잘 웃으면서 메이크업도 뭐 내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조금 진하게 조금 더 예쁘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알지만 들어간 시간과 비용이 크면 클수록 타격감이 커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땐 그냥 면접관의 입장, 그냥 4, 50대 여러분들의 영상을 보게 될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화려하게 꾸미고 예뻐서 완벽해 보이는 그런 모델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막 뽑고 싶은 마음이 든다 보다는 조금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진실되고 참 잘 자란 집의 딸, 아들 같은 사람들을 더 뽑고 싶을 것 같거든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예쁘고 잘생긴 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쁘고 잘생긴 마음과 표정, 사회성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을 깊게 고민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라는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 여러분들의 완벽한 메이크업과 화려한 모습이 중요할지는 저는 물음표입니다. 아직은 너무 똥손인 분들은 하셔야겠지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은 너무 큰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면접의 취지도 뭐 아마 이런 것이었을 텐데 점점 너무 간절한 마음 때문에 막 너무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고 그러한 것을 겨냥한 많은 업체들이 생기는 이런 상황이 좀 탄식스럽긴 하네요. 영상 면접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거 외부에서 수업을 막 한 번 듣는다고 막 엄청나게 바뀌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거는 본인의 습관이라서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막 뭐 제가 참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막 몇십만 원 주고 영상 면접 이거 단기간에 배우는 거 효과가 정말 크진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말 돈이 넘친다면 저는 무조건 경험은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면 조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